반갑습니다. 나란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달라는 어떤 요청에 힘입어 다시 또 의문의 동화부터 이제 또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딱히 거꾸로 교실을 위한 그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문법 수행 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 가지고는 좀 약간 좀 버겁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좀 더 공부할 만한 어떤 컨텐츠가 필요했는지 여러 차례 다른 여러 학생들의 어떤 수업을 강의 동영상을 만드는 것을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의문의 동화부터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또 만들어 봅니다. 전 시간까지는 아주 그 문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음절 끝소리 규칙까지 설명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역시나 수업 시간 때도 항상 강조했지만 자음체계표나 모음체계표를 외우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수업을 들어봐야 이해가 가질 않아요. 비음, 뭐 유음, 그다음에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형태소, 음절, 음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외우려고 했다가는 정말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 앞에 올렸던 강의를 갖다가 좀 더 자세히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PDF 파일을 갖다 활용하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그냥 어쨌든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대체적으로 짤막짤막하게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문의 동화를 보기에 앞서서 이전까지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줬던 어떤 그 의문 변동의 체계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문의 체계에는 의문의 변동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의문의 변동 계속 그 칠판에다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의문의 변동에는 교체, 그 다음에 탈락, 그 다음에 축약, 그 다음에 첨가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교체 현상 중에서는 우리는 그 전 시간까지 음절 끝소리 규칙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음절 끝소리 규칙 중에서 특히 평, 파, 열, 화를 배웠었죠. 그죠? 그 다음에 탈락 현상에도 음절 끝소리 규칙이 있더라. 대표적으로 자음군, 단순화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교체와 탈락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교체 현상 중에 또 하나가 동화가 있는데 동화 중에서는 뭐 모음 동화, 자음 동화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자음 동화만 얘기하니까 자음 동화 그 다음에 자음 동화는 비음화와 그죠? 그 다음에 유음화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국외음화가 있는데 국외음화 국외음화에는 어떠한 공식이 있다고 했었죠? 국외음화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디귿과 티읕이 무엇을 만났을 때 이모음이나 혹은 야, 여, 요, 유를 만났을 때 각각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더라. 이게 국외음화라고 했죠. 정확히는 경국외음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탈락에는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러니까 리을 탈락과 의 탈락만 언급이 됐었으니까 그것만 얘기할게요. 다른 건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자 여기에는
리을 탈락이 있었습니다. 리을 탈락. 예, 한번 들어봅시다. 솔 플러스 방울은 우리는 솔 방울이라고 지칭을 했지만 이상하게 솔 플러스 나무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솔나무라 하지 않고 소나무라고 얘기하는 것. 여기서 뭐가 요 리을이 탈락했던 거죠. 그죠? 이게 탈락 현상. 그 다음에 의탈락. 의탈락에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의탈락. 기억납니까? 탈락. 쓰다. 라는 말에다가 어가 붙으면 써가 되면서 뭐가 탈락? 의가 탈락. 흉흉 이렇게 나가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축약이 있네. 축약. 축약은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었습니까? 축약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1은 이상하게 2가 아니라 1이더라. 고로 만약에 의문이 막 15개의 의문이 있는데 그게 축약 현상이 일어나면은 15개로 줄어든다든지 하나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케이스를 갖다 예를 들어봅시다. 좋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발음을 좋다로 발음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몇 개인지 세어보십시다. 의문 세어보면 되겠죠. 그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5개네. 그러면 이게 5개예요. 근데 여기 옆에 있는 건 몇 개인지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어. 뭔가가 축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축약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또 보면 여기서 무엇과 히읗과 디귿이 만나니까 티읕으로 합체가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둘이 융합을 해서 티읕으로 바뀌었어. 이게 축약.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기를 A라는 어떤 의문과 그 다음에 B라는 어떤 의문이 그러니까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새로운 C라는 그 자음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축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축약의 공식을 갖다가 선생님이 써줬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써줬었어요. 자, 여기 중간에다가 선생님은 히읗을 집어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센 소리, 각각 키읔, 티읕, 피읕, 치읕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그려줬었지. 자, 그럼 히읗과 무엇이 합하길래 여기에는 평음, 그러니까 예사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고로 기역과 그 다음에 히읗이 만나면 키읔이 되고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이 되고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피읍이 되고 지읒과 히읗이 만나면 치읒이 되더라. 이 공식, 이게 축약에 대한 공식이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축약했고 그 다음에 첨가 첨가 첨가는 첨가가 가장 복잡했었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다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간단히라도 설명을 해줘 볼게요. 자, 첨가는 뭐였습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대표적인 현상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 문법에서는 니은첨과 사이소리 현상을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사이소리 현상을 가르쳐 줬어요. 자, 여기서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사이소리 현상. 네, 사이소리에서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가 뭐냐면 합성 명사일 때 합성 명사를 이룰 때를 전제로 합니다. 합성 명사를 이룰 때. 근데 첫 번째 케이스가 울림 소리와 그다음에 안 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뒤에 있던 안 울림 소리가 예사 소리인데 얘가 된 소리로 되어버린 경우, 이것도 사이설리 현상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꿈, 길이라는 단어도 예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뭐지 기억이 햇살, 해 플러스 살, 해, 쌀, 얘를 가지고도 예를 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좀 더 상세하게 지켜본다면 꿈길은 일단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가 울림 소리이고 그다음에 얘가 안 울림 소리로 만났네요, 그죠?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 뒤에 있던 이 기억이 우리는 꿈길을 발음하게 되면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꿈길이라고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냔 말이지. 이 꿈이라는 단어도 어근, 그 다음에 길이라는 단어도 어근, 어근 플러스 어근은 뭐다? 합성어, 합성 명사 합성어인데 여기서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이 둘이 만나니까 이 안 울림 소리에서 이 기억이었던 이 예사 소리가 뭐로? 된 소리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사이소리 현상, 그죠? 그 다음에 또 우측이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 얘는 햇살이 이게 모양새는 원래 요거라고 했었잖아요. 해라는 말과 살이라는 말의 합성인데, 그죠? 근데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의 만남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이 울림 소리죠. 왠지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모음은 모두 울림 소리예요. 자음 중에서 울림 소리는 미음, 니은, 이응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울림 소리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시옷이 안 울림 소리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해라는 말과 살이라는 말, 살 또한 어근입니다. 살 또한 어근입니다. 어근이에요. 확인시켜 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그 국어사전을 찾았는데 여기서 아마도 요 두 번째 명사 보이죠? 명사의 살, 요 2번 요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여기에 보입니까? 주로 합성어에 쓰여서 해, 볕, 불 또는 흐르는 물 따위에 비치는 기운, 물살, 햇살을 때 이 살, 어근입니다.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죠? 자, 그럼 어쨌든 이 해나 살이나 둘 다 합성어,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어를 이뤘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남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 뒤에 오는 요 시옷이 이게 지금 현재로선 예사 소리 맞아요. 근데 얘가 발음하게 되면 우리가 발음하게 되면 어떻게 해, 쌀, 그죠? 혹은 햇, 쌀까지도 허용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발음되는 요 쌍시옷이 된 소리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다시 정리. 어근 플러스 어근이 합성어의 경우에 그때 여기서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여기에 있던 안 울림 소리의 예사 소리가 뭐로?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 이게 바로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 케이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적어줄게요. 선생님의 기억에 의존해서 일단 모음이어야 되고 그 뒤에 니은 혹은 미음이 왔을 경우, 그지? 일 때 그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있다고 했죠. 자, 이것에 대한 예는 뭐가 있었나? 이 잇몸이 있었네요. 그죠? 잇몸. 잇몸은 사실 이 플러스 몸. 이라는 어근과 몸이라는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란 말이에요. 합성어.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모음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음 혹은 니은이 그 모음 끝난 데에다가 미음과 니은이 덧붙었을 때, 그때 이 사이에 이상하게 니은 소리가 덧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첨가예요, 첨가. 그래서 첨가 현상 중에 하나인 니은 첨가, 사이소리 현상, 니은 첨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발음을 할 때 잇몸이라고 발음하잖아요. 발음하는 걸 갖다 여기다 쓸게요. 잇몸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니은이 첨가된 게 문제야. 이 니은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 아,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모음에다가 그 다음에 바로 미음 혹은 니은이 뒤에 이어져 나왔을 때 중간에 니은이 덧붙어서 발음이 되더라. 근데 니은이 덧붙어서 발음되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요 시옷을 갖다가 집어넣는다 그거예요. 다만 여기도 이렇게 시옷을 표기했잖아요. 근데 다만 요렇게 꿈길과 같이 끝에 미음처럼 이 종성에, 그러니까 끝소리에 무언가 자음이 차지하고 있으면 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딱히 쓰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 플러스 살처럼 이 플러스 몸처럼 끝소리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뒷소리는 무언가 소리가 더 첨가되어서 발음됩니다라는 표시로서 시옷을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거죠. 일종의 안내 표지판과 같은 거라고 수업 시간 설명했죠. 자, 그래서 모음 플러스 니은 미음일 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가 있었어요. 세 번째 케이스 뭐가 있었지? 자, 우리 기억해 봅시다. 세 번째 케이스. 맞아, 기억났어요. 앞말에, 앞에 오는 말에 의문과 관계가 없이, 앞말이 자음이 오든 모음이 오든 상관이 없이 여기에다가 뭐가 붙었을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모음, 그죠? 아니면 야, 여, 요, 유가 뒤이어 왔을 경우 어떻게 된다? 니은이 혹은 뭐가? 니은이 덧붙어서 소리 난다. 그죠? 덧붙어서 소리 나는 경우 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선생님이 예를 들었는데 나무 플러스 잎을 예로 들었죠. 우리는 나무잎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야, 저 나무잎 떨어진다. 사실은 우리는 나무잎이라고 떨어진다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나문잎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죠? 왜 그런지 한번 차근차근 따져봐요. 자, 일단 나무와 이 모두 역시 또 어근에다가 어근이 합해진 거네. 그죠? 어근에다가 어근이 합해진 합성어라는 얘기죠. 합성어. 일단 사이소리라는 현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합성어라는 전제는 만족시킨 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케이스가 앞말의 의문과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여기 이 부분이 우로 끝나든 아니면 자음으로 끝나든 상관이 없다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요 부분. 그죠? 이 모음이 만났네. 앞에 앞말의 의문과 관계없이 이 모음이 만났단 말이에요. 이 모음이. 선생님이 여기에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 모음이나 혹은 야, 여, 요, 유가 왔을 경우 앞말 의문과 관계없이 자음이도 모음이 오든 상관없이 이 모음이 뒤따라 왔을 경우에 그때 니은 혹은 니은이 덧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덧붙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죠? 여기서는 뭐가 덧붙었어?
니은 여기가 덧붙었고 여기도 니은이 덧붙었어. 나뭇잎. 니은이 두 번이나 덧붙었어요. 사실 여기에 나무잎에는 니은의 말이 표현이 전혀 없었는데 니은이 덧붙었단 말이죠. 얘도 역시 사이소리 현상이더라.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죠. 그죠? 니은이 두 번이나 덧붙는 경우. 네. 이렇게 해서 첨가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뭐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 줄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쨌든 상세하게 다 개략적인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네,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 뭐 빠뜨린 부분이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저번 시간에 봤던 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었으니까 이제 자음동화부터 좀 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합시다. 일단 선생님은 비음화, 유음화를 갖다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학생들은 지금 교과서를 폈으면 1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194페이지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에 대한 얘기만 몇 가지만 집어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된 현상이에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닮아서 비음과 똑같이 변하거나 비음과 비슷한 아니 그 해당 비음과 비슷한 다른 계열의 어떤 비음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게 비음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입, 는 그죠? 입, 는 교과서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인접한 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인접한 점이 비읍과 니은이 둘이 만났어. 비읍과 니은을 만났는데 우리는 그 좋은 어떤 위치를 고려했을 때나 아니면 이 발성기관의 어떤 그 원리를 고려했을 때나 비읍 그러니까 평파열음인 비읍을 발음하다가 입 물론 폐쇄음이죠. 그러다가 니은 이쪽으로 가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그래서 자음체계표를 그려보고 그 위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갖다 보면 이해가 갈 거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멀리에 있어요, 멀리. 그래서 좀 더 발음하기 쉽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 교체 현상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비읍과 니은이 있는데 이 둘은 연속해서 발음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말했죠. 여기서 안울림 소리 비읍과 그 다음에 울림 소리 비음, 평파열음인, 그죠? 안울림 소리고 울림 소리인데 이 둘이 만나면 항상 비음이 세다고. 그래서 비읍은 와 나도 비음 니은처럼 나도 같은 비음이 되고 싶어 라고 해서 그래서 뭐로 바뀌냐면 임는이라고 우린 발음하잖아요. 임는. 그러니까 요 니은이라는 비음을 담고 싶어서 비읍이 미음으로 변하는 현상 비음화죠. 비음화. 다시 말합니다.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음만 있어요. 그죠? 유음화. 자, 유음화 예를 들어봅시다. 유음화는 항상 이 예를 들죠. 다른 걸 예를 볼까? 맨날 신라 가지고 예를 들었으니까 다른 걸 해볼까? 봐봐요. 칼, 그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칼, 날. 194페이지에 2번에 가로 1번에 나와 있는 단어죠. 칼, 날. 얘를 그러니까 유음화라는 것은 유음이 아닌 게 유음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은 리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접한 점을 또 찾아봐요. 자, 인접한 점 찾아보니까 리을과 니은이 둘이 만났어. 둘이 만났는데 우리는 봐봐요. 막 이 리을과 니은이 만났다 해서 이 둘이 만났다 해서 아니 얘가 바뀔 수는 없어요? 얘가 니은을 닮아서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바꿔봐요. 말이 안 된다니까. 칸날 그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발음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에이 노란색 말고 자 궁적으로 발음을 칼날이라고 우리는 발음합니다. 칼날 고로 지금 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유음하지 유음하.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을 만나서 유음처럼 바뀐 거라니까요. 보여줘요? 유음이 아니잖아요. 얘가 유음이고 얘가 유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음이 아닌 녀석이 앞에 리을이 오게 된과 동시에 나도 유음처럼 될래 라고 해서 칼, 날 이런 식으로 리을로 유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유음아예요. 그죠? 유음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입는과 칼날 둘 다 모두 지금 뒤에 아니네. 다르네. 일단 얘는 입는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역행동화야 순행동화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 설명해 줬어요. 앞에 게 바뀌면 뒤에 글자의 영향으로 해서 앞에 게 바뀌면 얘는 그러니까 무슨 동화냐면 써줘야겠다. 얘는 역행동화죠. 왜 그런지 또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요. 요 뒤에 요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친구가 바뀌었잖아요. 뒤에 있는 친구 때문에 앞에 친구가 바뀌었으니까 역행이지 거꾸로잖아요. 그죠? 거꾸로. 요 방향으로 지금 동화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행 동화죠. 근데 앞에서 뒤로 가면 이거는 순행 동화라고 해요. 동화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순행 동화. 왜 순행 동화야?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리을의 영향으로 니의 뒤에 있는 니은, 비음 니은이 영향을 받아서 얘가 리을로 바뀌었잖아. 앞에 영향으로 해서 뒤에 것이 바뀌었으니까 앞에서 뒤로 바뀌었으니까 순행동화. 됐나요? 됐습니다. 어쨌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자음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음,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한 가지만 더. 그래도 아직 그 모르겠는 친구를 위해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 195페이지에 4번에 2번 벚나무라는 단어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분명 수업 시간 때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벚나무 이 단어에는 어떤 음운 변동 형상이 일어나는지 봐봐요. 자, 발음되는 내용을 갖다 한번 써볼게요. 우리는 벚나무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떨어뜨려서 발음하지 않고 이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번나무라고 발음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벚나무. 그럼 왜 벚나무가 되냐는 거지. 왜 이 친구는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규칙이 두 가지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벚나무에서 이 지읒은 우리가 끝소리로 지읒이 이렇게 표기되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발음할 수 있냐고. 음절 끝소리 규칙 7가지의 자음만 가능하다고 했죠. 우리는 끝소리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이 그게 총 뭐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가느다란 물방울. 그러니까 지읒은 무엇에 해당돼? 지읒은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하겠지. 그래서 얘가 일단 요 지읒에서 벗, 나, 무로 바뀌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디귿과 니은이 만났다는 거야. 니은이 뭐야? 니은이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 울림소리이자 비음이었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였어요? 안울림소리예요. 안울림소리.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만나면 울림소리가 이긴다니까. 그래서 이 안울림소리인 이 디귿이 와 나도 비음처럼 바뀌고 싶어. 완전히 똑같이 바뀔까? 그래서 바로 얘가 이렇게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엔 요 형태를 떴다가 그 다음에 디귿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벚나무로 됐다가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은이 만나니까 비음화에 의해서 이렇게 벚나무로 바뀌는 거죠. 여기다 필기해 줄까요? 여기다가 이 벚나무에서 벚나무로 바뀌는 것은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됐고 평파열음화가 음절 끝소리 규칙 중에서 교체 현상 중에 하나인 평파열 음화가 평파열음화가 일어난 거죠. 그죠?
평폐쇄음화라고도 합니다. 네, 어쨌든 평파요르마가라고 외우세요. 예, 그게 뭐 두 가지 명칭 굳이 외울 필요 없고 가지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그죠? 그래서 이 왜 이것이 평파요입니까? 평파열 음화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까봐 이것도 말해줄게요. 아니 디귿 보세요. 디귿이 이게 평음이잖아요. 평음. 즉 자음책에 표기하면 예사소리잖아요. 예사소리. 그 다음에 디귿이 자음책에 표기하면 파열음이에요? 마찰음이에요? 파찰음이에요? 드, 드, 드. 선생님이 지금 발음하는 걸 귀로 들어서도 알 수 있듯이 터지면서 발음하기 때문에 파열음이에요. 평음이자 파열음입니다. 그러니까 평파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이 지금 이 지읒이 디귿으로 봤기 때문에 평파열음화가 이루어졌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깜짝 놀란 게 이 필기가 막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니까 이상하죠? 헷갈릴까봐 옆으로 좀 치워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 요 부분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옆에 요 디귿이 니은으로 요 디귿이 니은으로 변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냐면 뭐죠? 비음화 이 두 가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벚나무에서 이 녀석에서 벚나무로 바뀌고 음절 끝소리 규칙 때문에 평파열마 때문에 교체 현상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건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구개음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좀 치워두고요. 저리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걸로 봅시다. 야, 이것도 다 저리 가세요. 예, 저리 가요. 예, 되게 필기 방해되네요. 자, 그러면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봅시다. 또, 자, 항상 예를 들은 게 이거였었어요. 기억납니까? 갓, 이, 그 다음에 굿, 이. 자, 같이 놀자. 굳이 너 그럴 필요가 있었니? 라고 할 때 굳이. 그 다음에 같이. 이런 것들. 자, 얘네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거죠. 자, 갓 이는 일단은 가티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치가 되는 건 다 알죠. 얘도 역시 굿이는 굿이로 먼저 바뀐 다음에 디귿과 이가 만나서 굿지가 되는 거 그렇게 설명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현상은 뭐였냐면 역시 얘는 소리값이 없는 애니까 없는 사람 치고 자, 티읕이 뒤로 이사 가고 디귿도 뒤로 이사 갔죠. 그래서 가티와 구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티읕과 이모음이 만났다. 디귿과 이모음이 만났다는 거지. 이모음과 만나게 되는 경우 디귿과 티읕은 각각 지읒과 치읒으로 형태가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형태가 변합니다. 자, 그럼 형태가 변하는 이유. 선생님이 수업 시간 설명했는데 기억나야 됩니다. 197페이지의 상단에 그 입모양이 설명되어 있는 세 개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세 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디귿이나 티읕과 같은 이런 치조음, 윗 잇몸 소리 얘네들은 이모음과 발음을 하는 그 구조가 그 혀의 위치라든지 입의 모양이 그게 이 디귿과 티읕과 그 다음에 이는 서로 너무나도 달라. 그래서 얘를 발음하다가 얘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그 좀 약간 불편하다는 거죠. 약간. 그래서 차라리 이모음과 발음 모양이 입 모양이 비슷한 지읒과 치읒으로 바꿔서 발음하면 좀 더 발음이 쉽더라. 그래서 구개음화 또한 역시 발음하기 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디귿과 티읕을 발음할 때 입 모양과 그 다음에 이 모음을 발음할 때 입 모양이 서로 너무 좀 약간 달라서 얘 디귿과 티읕을 발음하다가 바로 이 모음을 발음하기가 약간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이 모음과 가장 발음이 비슷하고 가까운 자음이 지읒과 치읓이더라. 그래서 디귿과 티읕을 각각 지읒과 치읓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겁니다. 그게 구개음화 현상. 됐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역시 또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붓, 이, 다 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역시 소리값이 없는 요 녀석은 빼고, 그죠? 요 녀석은 빼고, 그러면 이 빈자리에 이 녀석이 이사 와야 되겠죠, 그죠? 이 녀석이 뒤로 이사 갑니다. 자, 그러니까 부, 티, 다가 먼저 이루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티읕과 이 몸이 만났네. 그럼 얘는 뭐로 바뀌게 된다? 치읓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부, 치, 다 라고 발음을 한다고요. 붓이다로 표기하겠지만. 됐죠? 이게 구개음화 현상. 자, 그 다음에 축약 현상에 대해서도 그 다시 설명을 다시 하자면, 자, 여기다가 또 바로 예를 써드리겠습니다. 축약 현상 중에 예 198페이지 보면 위에 남학생이 말하는 게 있죠. 하늘이 파랗다, 파랗다 라고 표기하지만 우리는 발음할 때 요상하게 파라타로 발음을 하더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귿과 히읗의 만남이죠. 그죠? 그래서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뭘로 바뀐다? 얘네 둘은 합쳐져서 합체. 그래서 티읕으로 바뀌더라. 파랗다. 그죠? 또 다른 예.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먹히다. 자, 인접한 자는 뭔지 찾아보세요. 그죠? 기역과 히읗이 만났어.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각각이 아니라 얘네들은 무엇으로 융합이 된다? 키읔으로 융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발음할 때 키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얘가 이렇게 합쳐진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모음 축약 한번 볼까요? 모음 축약. 지금까지는 자음 축약 본 겁니다. 모음 축약의 예를 들어본다면 모음 축약 뭐가 있나요? 성희야 예쁜 꽃을 보아. 1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성희야 예쁜 꽃을 보아. 자, 보다 라는 말에 아가 붙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봐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간단하지 않아요? 오, 보다의 오와 그 다음에 아가 합치니까 와가 되는 거지 뭐. 봐. 그죠? 봐. 그 다음에 다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의 탈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락. 자, 탈락에는 리을 탈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리을 탈락. 그죠? 리을 탈락. 이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중요한 건 첨가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첨가지, 그죠? 자, 그래서 말소를 아울러서 마소라고 하고, 바늘 플러스 질이 바느질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일종의 리을 탈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프 플러스 아서, 이게 고파서 이렇게 되는데, 의탈락. 그 다음에 쓰다 플러스 써서라고 해서 의탈락. 의탈락과 리을 탈락만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가르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첨가. 첨가는 다 그것도 선생님 설명해 줬죠. 그죠? 여기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필기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 찾기 힘든데. 어쨌든 예, 그 세 가지 현상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강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첨가 쪽을 갖다가 다시 한번 또 말해봐야 중원부원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어쨌든 아까 지금 요 음운 변동 현상의 큰 틀을 갖다 정리하면서 첨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요. 정말 그래도 또 이해가 안 간다면 좀 더 상세하게 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또 수업을 듣느라 고생 많았고 어찌야 하다 보니까 또 40분에 맞춰가지고 40분짜리 동영상이 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에 있을 수행평가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문법 공부하다 보면 꼭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시간, 열정만큼 결과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